혈전증이라는 것은 분명한 병적의 상태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의 상태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혈관외과를 하고 있는 박기혁입니다. 1년 이상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국가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예방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부작용 소식이 들려와서 접종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혈전증이라는 질병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 후 통상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은 몸에 열이 난다거나 좀 약간의 몸살 기운, 또 몸이 피곤하다 등의 어떤 현상인데 이것은 괴롭기는 하지만 질병의 상태인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그런 면역 반응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혈전증이라는 것은 혈관 그 자체를 막아서 혈류를 차단하게 되는 분명한 병적의 상태고, 만약에 그것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거나 중요한 장기의 혈전증이 발생한다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의 상태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전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혈전증 중에서도 최근 많이 보고되는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명명되는 정맥혈관 내 혈전증은 그 발생 빈도가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정맥 질환입니다. 남녀 비에서는 남자에서 조금 높게 발생하고 주로 다리에 발생하는데 특히 왼쪽 다리, 좌측에 잘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의 혈관 내에, 정맥혈관 내에 발생한 혈전은 일단 발생한 후에 그 혈전이 점점 진행을 해서 다리에서부터 먼 혈관인 폐혈관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같은 합병증을 폐색전증 혹은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만약에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10%까지 보고되는 아주 중대한 합병증이고, 미국 통계에 따르면 환자가 원인 모르게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원인들 중에서 세 번째 빈도가 높은 그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혈전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혈전이 혈관 안에서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의 피가 외부로 노출될 때 당연히 응고가 돼야 되는데, 피가 굳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혈액 안에 응고 기능을 관여하는 응고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서는 피가 응고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몸속에서는 응고되는 것을 막는 항응고인자가 또한 있습니다. 즉 응고인자와 또 그것을 막아주는 항응고인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선천적 혹은 또 후천적으로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응고기능 이상 상태다 하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응고기능 이상 상태가 있었던 환자가 좀 중요한 그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다리에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대한 수술은 고관절 수술이나 무릎 관절처럼 이런 중대한 수술, 또 혹은 이제 암 수술요, 위장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복부암 수술할 때 이런 혈전증이 특히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은 혈류의 속도를 늦추는 장시간 몸이 정지된 상태가 되면 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꼼짝 않고 8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던 승객들에게 혈전증이 잘 발생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게임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PC방에서 꼼짝 않고 오랫동안 게임을 하는 그런 환자의 다리에서 붓고 혈전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심각한 염증이라든지 혹은 외상, 그리고 비만 상태라든지 임신 같은 이런 조건도 혈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리에 정맥혈전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다리가 심하게 붓고 또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리를 부어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데요.
혈전 범위에 따라서는 허벅지까지 붓는 수도 있고 또 종아리만 붓는 경우 또 다양하게 관찰이 됩니다. 또 다리 혈전이 만약 폐혈관으로 떠내려간다면 환자분들은 숨이 좀 차고 가슴이 결리는 듯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요. 결국 심장의 수축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혈압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혈전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병이 의심되는 즉시 항응고제라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는 약의 기능에 따라서 혈전이 생성되는 다양한 단계를 차단하여서 혈전의 진행을 억제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이 약제로 인한 출혈 부작용을 줄이고 또 선택적으로 혈전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혈전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아주 오래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조기에 진단됐다면 치료는 단순 항응고제 투약 외에도 혈전을 직접 없애는 혈전 용해제를 주사를 한다거나 또 혈전을 시술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전이 만약에 폐 쪽으로 자꾸 떠내려가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혈전을 막아주는 정맥 필터라는 어떤 물질을 삽입하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신체 내 혈관 중 동맥이 혈전으로 막히게 된다면 정맥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막힌 장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지만 대동맥이나 하지의 동맥이 혈전으로 막힌 경우에는 발이나 다리가 심한 통증과 냉감,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청색증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동맥 내 혈전을 제거해서 혈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 접종 후에는 아직까지는 동맥 내에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염려는 없지 않습니다.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이 우리가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회피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혈전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므로 가만히 누워 있거나 또 꼼짝 않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은 혈전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도 많이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만약에 주사를 맞은 부위가 팔인데 그렇지 않고 몸 전체가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또 숨이 차거나 하는 이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이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